부산 지하철 노조가 2시간 전쯤인 오늘 새벽 5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출퇴근을 제외한 시간대 전동차 운행률은 평소보다 60%에서 70%대로 떨어집니다. 도시철도 광안역에 김윤아 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 네, 저는 지금 부산 도시철도 광안역 승강장에 나와 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오늘 새벽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행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사이, 또 오후 6시에서 8시 사이에는 비상운전 요원을 투입해 열차를 100%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단 이를 제외한 시간대의 전동차 운행률은 60에서 70%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열차의 배차 간격이 평소보다 길어지게 됩니다. 도시철도를 타려는 시민분들은 이용하려는 역의 전동차 운행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어젯밤 9시까지 최종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임금 인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건데요. 노조가 기존의 요구안이었던 임금 인상률 4.3%를 1.8% 낮추는 등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사측은 임금 인상만큼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노조는 재협상을 통한 합의안을 도출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서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즉 파업이 언제 마무리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추가로 들어오는 소식은 뉴스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도시철도 광안역에서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부산시장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 부산 지역 주력 산업도 타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광 분야는 벌써 피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만한 기자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의 여파가 확산될 우려를 낳자 대응책 마련을 위한 긴급회의가 부산시장 주재로 열렸습니다. 일단 부산은 일본의 수출 규제 품목에 관련된 업체가 없어 당장은 피해가 없는 상황. 그러나 규제 품목이 확대되면 동남권 주력 산업에도 부정적 영향이 커질 거란 전망입니다. 관광 쪽은 벌써부터 체감할 정도로 상황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에어부산은 7월 첫째 주에만 일본행 항공기 단체 여행객 200여 명이 예약을 취소했고 JR 비틀의 일본행 100길 예약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85%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일본 노선 총 6개 노선에서 최근 한 200여 명 정도의 단체 예약 캔슬이 발생을 했습니다. 큰 예약 취소는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향후에 이제 예약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일본 여행에 대한 취소 문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인센티브 단체 여행 등 일부 일본 여행 상품의 예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고 신규 예약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후쿠오카 쪽에 2박 3일로 가시는 거였고 비행기로 가시는 거였는데 아베 발언 나오자마자 회장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총무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노? 의논 중입니다. 그거 안 갈 거다. 부산시는 경제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기술 국산화를 추진하고 일본 기업 독과점 품목은 해외 생산업체를 지역 산단에 유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 분야에서는 동남아나 미주 등 관광시장 다변화를 독려하고 국내 시장 확대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만흥입니다. 이렇게 일본산 제품 판매 중지와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의 소상공인들도 일본 제품 판매 중지를 결의했습니다. 사단법인 중소상공인 살리기 협회는 어제 성명을 내고 과거사 반성 없이 경제 보복이라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일본 제품 판매 중지 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이에 따라 소매점은 일본 제품의 판매 중지를 선언하는 것을 시작으로 며칠 내 매대에서 일본 제품을 철수시키고 도매점도 일본 제품 취급을 중단하고 국산 제품 등 대체 상품으로 영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3살 아이가 이웃집 반려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내 가족도 사고를 당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실 건데요. 부산에서도 올해에만 50명 가까이가 개물림 사고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견주들의 반려견 관리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주인과 함께 있던 반려견이 순식간에 다른 남성을 덮칩니다. 개에 물린 이 남성은 응급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지난 5월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초등학생 2명이 폭스테리어에 물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개를 키우려고 이런 나무로 갖고 이런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쥐가 울타리 깨고 나가가지고 길 가는 애들 물은 거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산에서는 291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 6월까지만 49명이 개 물림 사고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반려견 관리에 대한 견주의 인식은 부실한 상황입니다. 시내 곳곳에서 산책 중인 반려견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때때로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에선 우리나라 반려견 견주의 20% 정도가 목줄이나 인식표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찮아서 반려견이 불편할까 봐. 이게 이유입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겠지. 전문가들은 이런 안이한 생각 대신 반려견에게 공격적인 성향은 없는지, 공격성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지 등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견주들이 자기가 키우는 종에 대해서 좀 공부도 하고 교육도 하고 훈련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반려견을 키우려면 적절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MBC 뉴스 현주호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도심 하천인 사상구 학장천변 도로에서 난간이 무너져 70대가 숨진 사실을 사회면 톱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77살 할머니가 학장천변 난간에 몸을 기댔다가 난간이 부러지는 바람에 3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사고였는데요. 플라스틱 합성 수지로 만든 난간이 외부 충격에 약해 교체가 필요하지만 사상구는 예산이 없다며 땜질 처방만 한 채 방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덩달아 경찰 조사도 늦어지면서 늑장 대응 논란도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그동안 해무 정밀 관측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던 해운대 해수욕장에 해무 관측 장비가 설치된다는 소식입니다. 부산기상청은 그동안 정밀 관측 자료가 없어 해수욕장 이용 안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에 우선 해운대 도심에 시정례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하고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기상청은 또 해양시정 관측망 구축을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추진해 내년 항만과 여객터미널에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는 소식 덧붙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부산의료원 신임 원장으로 취임한 노환중 원장이 양산 부산대병원 교직을 유지한 채 진료를 하고 있다며 겸진 논란을 기사로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의료원 정관에 겸직 금지 규정이 없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지만 부산의료원이 지역 대표 공공의료기관이란 위상을 고려하면 원장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보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 부산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양이 더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부산 대부분 지역에서 3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장군과 금정구, 해운대구 등 동쪽 해안가에는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오후부터는 강풍특보가, 저녁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여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며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은 20도 안팎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부산과 울산이 24도, 양산은 25도에 그치며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4m까지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한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기온이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예년 수준과 비슷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소상공인 희망찾기 기획보도, 오늘은 제로페이 관련 소식입니다. 소상공인은 수수료 부담이 없고 소비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보다 소득 공제율이 높은 혜택이 있죠. 하지만 부산 소상공인 점포의 제로페이 가맹률 여전히 낮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등록 방법 어렵지 않다고 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가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정은주 기자입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박순현 사장은 제로페이 결제 고객이 최근 조금씩 는 걸 체감하고 있습니다. 커피 한 잔도 카드 결제가 일상화된 요즘 박 사장은 제로페이 고객이 반갑습니다. 요즘은 1,000원, 2,000원도 카드를 쓰는데 그게 거진 수수료에 뭐 몇 프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게 모이면 큰 돈이 되니까 뭐 수수료 안 떨어지는 부분이 가장 크고 좋은 것 같고요. 또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시범 기간을 거쳐 부산에서 제로페이가 본격 도입된 건 지난 4월부터로 신용카드, 현금, 체크카드보다 높은 40% 공제가 적용돼 발빠른 알뜰 소비자들에게는 인기입니다. 그냥 휴대폰으로만 결제가 가능하여 간편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소득공제도 40% 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고객 입장에서도 사용하기에 더 좋아서. 편의점과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도 이용 가능해지면서 지난 3월 3천여 곳이었던 부산의 가맹점 수는 7월 현재 11,000여 곳으로 늘었습니다. 신청 대기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이달 말쯤이면 2만여 곳에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연매출 8억 원 미만 소상공인 가맹점은 수수료가 없고 12억 초과 가맹점도 수수료 0.5%만 내면 되는 착한 결제 시스템이지만 아직까지 부산 소상공인 업체 22만여 곳 중 가입률은 10%가 채 안 되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부산에서 제로페이를 사용하면 쓴 금액의 7%를 현금이나 포인트로 돌려받는 이벤트도 실시됩니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제 금액에 대한 페이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결제 금액은 저희 결제하신 다음 달에 바로 입금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평소 쓰는 은행 앱으로 제로페이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앱에 있는 QR코드나 바코드를 매장에 제시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소비자들은 별도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현재 이용하고 계신 앱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가맹점은 제로페이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부산 신용보증재단의 각 영업정과 소상공인 희망센터, 각 구군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류 신청을 하면 가맹점 승인과 QR코드 배송 등 가입 절차가 진행됩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예천군의회 캐나다 연수 폭행 사건 등으로 지방의회 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자 연수 계획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가 부산에서도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여전히 외유성 연수를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며 조례의 실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 의회와 구군의회에 의원 해외 연수 항공운임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견적서인 인보이스는 있지만 실제 영수증이라 할 수 있는 전자항공권 자료가 없는 곳이 대부분. 지난 3년간 다녀온 56건의 일정 중 전자항공권 자료를 제출한 건 13%인 단 7건에 불과했습니다. 여행업계에선 공무 국외 여행 시 항공권 가격 부풀리기가 오래된 관행이라고 말합니다. 다 못 뽑았어.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데서 전부 다 관행적으로 나머지 금액, 전체 금액을 뽑아내기 위해서 이제 대부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항공료 가지고 항공료를 부풀리기를 다 했죠. 예천군의회 캐나다 연수 폭행 사건 뒤 행안부는 표준안을 마련해 전국 각 의회에 지난달 말까지 공무 국외 여행 관련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부산에선 금정구와 기장군의회가 아직 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거의 뭐 그렇게 갈 건데 거기 이제 결정이 아직 의원님들 사이 덜 돼서. 개정된 조례는 국외 출장 심사위원회 의원 중 민간위원을 3분의 2 이상으로 하고 위원장을 이중해서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출장 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 의회가 연수 계획을 1년 전에 제출해
철저한 사전 심사를 받도록 한 것과는 비교됩니다. 규칙으로 20일이었는데 저희들이 한 30일 정도면 충분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수정을 가능하다. 시민단체는 조례 내용이 여전히 시민 정서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더 혁신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풀제라든가 분야별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코스를 짠다거나 아니면 심의 일정을 좀 당겨서 그리고 여행 코스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시민들에게 공개를 한다거나. 여야가 뒤바뀐 8대 의회 2년 차인 올해 관행처럼 이어져 온 의원들의 해외 연수가 실질적인 변화와 개선의 모습을 보여줄지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에서 열리는 주요 행사와 일정 모았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해양수산부가 오늘 해운대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제5차 한미 해운협력회의를 개최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우리 쪽 해수부 해운물류국장과 미국 해사청장이 수석 대표로 참석해 국제해사기구 IMO의 황산화물 규제 대응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입니다. 부산 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늘 부산 기계공고 체육관에서 2019 부산 마이스터고 채용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지역 강소기업과 우수 중소벤처기업 20곳이 참가해 모두 45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부산시의회 279회 임시회가 오늘 개회합니다. 오늘부터 보름간 열리는 회기 동안 조례안 12건 등 모두 15개 안건을 심사하고 부산시와 시교육청의 하반기 업무 보고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상황 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려고 고객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 4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입차 딜러 42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영구의 한 수입차 매장 딜러로 일하며 차량 가격을 할인해주겠다고 고객을 속여 13명으로부터 4억 4천만 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받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5시쯤 강서구 부산 경남 경마공원 내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유명 경마 기수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 안에서 A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많은 골퍼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부산 MBC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에는 전국에서 1,000명 이상의 지원자가 몰려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송강무 기자입니다. 네, 멋진 시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시원한 티샷으로 전국 아마추어 골프 선수권 대회의 시작을 알립니다. 경기에 앞서 몸을 푸는 선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돕니다. 때로는 벙커에 공이 빠지기도 하지만 프로 선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한 번에 그린 앞까지 공이 날아가고 먼 거리 홀컵도 거뜬히 처리해냅니다. 2015년 17회를 마지막으로 잠시 멈췄던 아마추어 골프 대회가 올해 다시 시작됐습니다. 전국에서 1,000여 명이 참가를 신청해 이 중 각종 대회에서 실력을 인정받은 144명이 선발됐습니다. 그동안에 볼이 조금 이제 안 맞은데 이제 좀 샷감도 좀 올라오고 한번 좋은 성적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수들은 이틀 동안 36홀을 소화해야 합니다. 가장 적은 타수의 선수가 우승자가 되는 스트로크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한골프협회가 검증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1위부터 5위를 기록한 선수들에겐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우리 전국의 골퍼인들이 너무 열망하는 대회고 대회가 대회니만큼 너무 우승도 하고 싶어 하는 대회고 전부 다 화이팅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를 바라겠습니다.
검증된 아마추어 선수들이 3년 만에 갈고 닦은 실력을 겨루는 대회인 만큼 박진감 넘치고 치열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대회는 오는 28일 낮 1시부터 부산 MBC 채널을 통해 녹화 중계됩니다. MBC 뉴스 송광모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영화축제인 제14회 부산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어제 저녁 6시 영화전당에서 개막식과 함께 일주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올해는 세계 61개 나라 176편의 영화가 오는 15일까지 영화의 전당과 시청자 미디어 센터, 북구 문화 빙상센터 등 8개 관에서 상영됩니다. 오는 11월 2일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열리는 부산 불꽃축제의 유료 좌석 온라인 판매가 오늘 낮 12시부터 시작됩니다.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10만 원짜리 R석은 1,200석, 의자만 제공되는 7만 원짜리 S석은 4,800석이 설치됩니다. 해외 여행객 대상 단체 판매는 지난달 3일 이미 매진됐고 온라인 얼리버드 좌석 판매도 지난달 26일 3시간 만에 완판됐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캄보디아 현지 법원에서 어제 열린 캄코시티 관련 재판에서 패소하면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의 채권 확보에도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캄코시티는 저축은행 사태로 문을 닫은 옛 부산저축은행이 직접 투자한 2,300여억 원을 포함해 거액의 채권을 가진 회사로 당초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 매각 등을 통해 국내 저축은행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처럼 하늘이 잔뜩 흐립니다. 오늘 부산에는 많은 비가 예상돼 크고 튼튼한 우산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기 시작했고요. 경남 서부 남해안에도 약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아침 사이 부산과 울산, 경남 남해안에도 비가 내리겠고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남서쪽에서 들어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만나 비구름이 강하게 발달하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양이 더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부산 대부분 지역에는 30에서 60mm의 비가 오겠고요. 기장군과 금정구, 해운대구 등 동쪽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벼락을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곳곳에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특히나 오늘 오후부터는 강풍특보가, 저녁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질 걸로 보여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이면 비가 그치겠지만 종일 하늘이 흐리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 장마전선이 다시 남하하면서 한동안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되고요. 내일부터 기온은 다시 오르긴 하겠지만 예년 수준과 비슷해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